자,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서 배우는 것은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수학 용어입니다. 정말 수학 용어 같지 않게 아름답지 않나요? 미소가 흐뭇하게 지어지는 이름이에요. 뭐 한자도 없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별량이라는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말 뜻대로 나이, 점수, 키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어우,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너 키 몇이야? 너 키 몇이야? 하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키가 164고 어떤 친구는 키가 170이고 어떤 친구는 키가 158이고 막 이렇게 내가 자료 조사한 걸 쓰겠죠. 이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사할 때마다 친구들 자료가 어때요? 변하죠. 변하는 양. 그래서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조사할 수도 있고 수학 점수를 조사할 수도 있고 키를 조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예쁘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 노트에 조사한 그대로 펼쳐놓은 거. 그 자료를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걔를 가지고 이제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예쁜 그림을 통해서 뭔가 자료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교재에 있는 예로 선생님이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명에게 조사한 것 같으세요? 8명에게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2분밖에 안 걸리는 친구 있네요. 이런 친구 오히려 지각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27분이나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명한테 조사해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썼으면 별량이에요. 그런데 얘는 사실 별량을 조금 가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점점 수가 커지면서 작은 데서 큰 순으로 예쁘게 나열이 됐을까요? 어떤 친구 27분, 나는 5분 걸려, 나는 22분 걸려 막 썼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예쁘게 작은 데서 큰 순으로 정리를 해둔 것 같아요. 별량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정리해둬도 다 별량이라고 합니다. 얘를 가지고 줄기와 잎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려요. 생각보다 이름은 되게 로맨틱했는데 그림은 별로 멋지지 않죠? 줄기와 잎그림이 줄기에다 이렇게 잎이 달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좋은데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여기를 볼게요. 22, 23, 27이라면요. 얘네는 다 같은 줄기 있어요. 2라는 줄기. 그리고 여기에 2, 3, 7이라는 잎이 달려서 22, 23, 27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나무를 그리는 건 아니고 줄기를 조금은 딱딱하게 여기에다 세우는데요. 줄기보다는 제일 먼저 잎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잎은 어디를 생각하냐? 보통은 별량에 내가 자료 조사한 것에 가장 끝자리. 여기서는 1의 자리죠? 여기. 밑줄 쳐보세요. 얘네들이 잎이 된다고 생각하면 줄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줄기 2, 2, 2, 1, 1, 1. 여긴 뭘까요? 줄기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작은 줄기는 0이고 그 다음 줄기는 1이고 제일 큰 줄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는 10이고 얘는 20이죠. 하지만 줄기에는 10, 20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잎을 때는 그 숫자 그대로를 쓴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잎을 한번 붙여볼게요. 0인 줄기에서의 잎은 2하고 5가 달려있죠. 그래서 2, 5 이렇게 잎을 달아줍니다. 잎을 달아줄 때는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지 않아요. 25 같죠? 그리고 쉼표를 찍지도 않아요. 이건 규칙이에요. 적당히 떨어뜨리면 됩니다. 1인 줄기 잎 찾아볼까요? 0, 1, 8 0, 1, 8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2일 때 줄기 2, 3, 7 2부터 쓸게요. 2, 3, 7 이렇게 붙여주면 줄기와 잎그림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자료와 여기 있는 자료는 같은 자료예요. 예를 들자면 10, 11, 18, 22, 23, 27, 2, 5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기 있는 걸 뭐하러 이렇게 나타내냐라고 해보면 지금 사실 8개의 자료밖에 없고 얘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보기에 편하지만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조사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순서도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제일 큰지, 어떤 부분의 시간대가 가장 많은지 전혀 분석이 안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줄기와 잇그림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시간대가 제일 친구들이 많이 시간이 걸리는구나도 딱딱 알아낼 수 있고 제일 많이 걸리는 친구 27분, 제일 적게 걸리는 친구 2분밖에 안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거예요. 줄기와 잇그림, 그 다음엔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 이름들은 다 결국에 얘를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신문기사로 낼 것인가 사람들한테 내가 자료 조사했어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예쁘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줄기와 잇그림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위에든 아래든 좋아요.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0, 2가 뜻하는 거 혹은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제일 처음 걸 보통 많이 하는데 0에 여기 짝대기 있죠? 짝대기에 2는 2분을 뜻합니다. 라고 한 가지 해석을 적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그냥 있으면요. 도대체 이게 분인지 시간인지 단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별량 없이 여기만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줄기와 잇그림을 해석할 때는요. 11분, 22분으로 해석하세요 라는 한 가지 힌트를 꼭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줄기와 잇그림을 이렇게만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그냥 1의 자리가 무조건 잎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른 예들을 몇 개 보여주려고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가져온 자료예요. 서연이네 반 학생들의 요새 스마트폰 되게 얇은 것도 있고 이런데 스마트폰 두께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7.1mm, 8.9mm 어때요? 제일 끝자리가 0.1 소수 첫째 자리죠. 얘네들이 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로 줄기와 잇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죠. 66은 6.6mm를 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보기에 이거 71이구나 라고 해석하지 않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7.1이구나, 9.4구나, 10.2mm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1의 자리라고 외우지 말고 보통은 가장 끝자리를 잎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보여줄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원이네 반 학생들의 키를 우리 보통 반 인원 이 정도는 되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잎을 얘네들을 쓰죠. 그러면 줄기가 뭐예요? 15, 16, 16, 여기 17 이렇게 줄기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줄기가 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예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채워봤어요. 142cm, 171cm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줄기에는 얼마든지 더 큰 수들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잎은 딱 한 자리 숫자만 와야 되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안 채울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 하나만 얘기해보면 혹시 똑같은 값 하나 보여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이네요. 162랑 162가 있죠. 그러면 여기 16인 줄기에 달아야 될 거예요. 2가 두 번 있어요. 그럼 여기 2 한 번만 쓸까요? 그럼 안 되겠죠. 달린 잎의 개수가 전체 인원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 그 개수만큼 다 적어줘야 되는 거. 중복돼도 꼭 다 적어줘야 된다는 것도 아주 주의할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팁으로 여러분 꼭 한번 선생님 자료실 다운받아서 줄기와 잇그림 해결해 보시고요.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 않아도 교재에 정말로 많이 줄기와 잇그림을 그리게 제시가 돼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만 봐도 이렇게 줄기와 잇그림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줄기가 0인 것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어디 있어요? 여기 2개, 3개, 4개 있어요. 우리 이왕이면 작은 데서 큰 순으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3 써있고 5, 9, 9 나열하면 되겠어요. 이제 줄기가 1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세모로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한 번에 순서대로 안 되면요. 그냥 쭉 나열해요. 5, 3, 4, 2, 8 이렇게 써놓고 순서대로 2, 3, 4, 5, 8이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습니다. 2, 3, 4, 5, 8로 했어요.
자, 이제 줄기가 2인 경우 가볼까요? 하트로 표시할게요. 하나, 여기 둘, 그다음 셋, 넷, 5개가 있어요. 또 붙여볼게요. 있는 그대로. 2, 1, 6, 3, 6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1, 2, 3, 6, 6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역시 지우고 예쁘게 1, 2, 3, 6, 6이라고 쓸게요. 자, 마지막 3은요. 바로 남은 거 쓰면 되겠네요. 4, 9, 2, 0. 4, 9, 2, 0인데 어떻게? 0, 2, 4, 9 쓰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0, 2, 4, 9로 채워주었습니다. 완성했어요. 이제 해볼게요. 줄기와 잇그림에서 줄기는 몇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얘기했나요? 10의 자리 숫자. 잎은 1의 자리 숫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기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줄기는 내가 0, 1, 2, 3으로 했고요. 잎은 모두 몇 개이다? 몇 개인지 세면 되죠. 여기 4개, 5개, 5개, 4개니까 총 18개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